자, 한스케인 과학을 말하다 53강 강독을 시작하겠습니다. 53번째 200조입니다. 소제목이 음, 좀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신은 불필요한 존재인가? 이 생명의 우연성과 필연성의 관계에서 신의 개입 없이 도 얼마든지 가능하냐? 생명 현상이 지금과 같은 이러한 생명 현상이 인간의 뇌 현상까지 포함한 고동 지능, 지능을 가진 고도의 지능을 가진 인간까지 진화 과정에서 신의 개입이 필요한가 아닌가 그런 질문입니다. 이건 대단히 격렬한 충돌이 예상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딱 해결책이 답이, 결론이 나올 만한 그런 질문은 아닙니다. 어느 쪽이든지 선택해야 되는 거죠. 한스케잉은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봅시다. 나는 보노가 이런 부정적 견해를 가진 유일한 생물학자는 아니었다. 어떤 견해요? 신을 이미 불필요한 존재로 만든다는 거죠. 신이 없이도 진화의 과정은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나는 차별화하고 싶다. 좀 구분해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문제에서는 신학자보다는 생물학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이 가능합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법 문제에서요, 법을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은 법학자죠. 법조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법을 가장 바르게 집행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물학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가능합니다. 그 생명 현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생물학자에게 있으나 그것 생물 현상의 궁극적 의미와 어떤 방향성, 그 근원, 이런 것에 대해서 생물학자가 가장 바람직한 대답을 내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킹은 좀 이걸 어떤 구분해서 봐야 될 요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생명에서 생명계로의 이행이나 분자의 불확정성을 근거로 신의 존재를 요청하는 것은 근거 없는 가정이다. 무조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무생명에서 생명계로 이행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나는 모노에게 동의한다. 생물학자, 그 유명한 모노.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중요한가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불운한 임시 변통의 신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말이죠. 아이겐도 모노와 뜻을 같이 한다. 뜻을 같이 한다는 붙여 써야 돼요? 띄어 써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체한다? 부자 쓰는 거 보군요. 자, 알기는 어떻게 얘기하나 봅시다. 음. 이 아이겐의 책 앞주가 달리는데 그렇습니다. 포레디 주 모노 모노에 대한 뭐 포레디 그러니까 미리 말한다는 건데 소개글인가? Zufall und Notwendigkeit 예, 우연과 필연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책입니다. 거기 15쪽 머릿말인 것 같아요. 거기서 그렇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건 아주 전문적인 거라서 제가 그걸 세세하게 다 확인하고 넘어가기가 쉽진 않아요. 대충 넘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소립자에서 원자로 가장 원자 그보다 더 작은 세계가 있죠. 쿼크 이런 거요. 소립자에서 원자로 원자에서 분자로 물분자 이런 것처럼요.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죠. 그래서 단세포에서 기관으로 그리고 마침내 인간의 중추신경계로 발전하는 단계처럼 고분자에서 미생물로 발전하는 미생물까지 가는 게 이게 혁명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된 겁니다. 생명 생성 단계 또한 많은 단계 중에 한 단계에 불과하다. 분자에서 미생물로 가는 단계가 모든 게 아니라 많은 단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하필 분자에서 단세포로 발전하는 단계를 다른 어떤 단계보다 더 큰 경외심으로 봐야 하는가? 그게 일단 가장 결정적인 거라고 우리가 보이긴 하는데 꼭 그런 거 아니다고 하는 거죠. 분자 생물학은 수백 년을 버텨온 창조 신비주의의 종지부를 찍었다. 갈릴레이가 시작한 것을 완성한 것이다. 갈릴레이가 왜 또 들어갈까? 이건 우주 물리학에서 창조의 신비가 끝나는 데에 갈릴레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를 이제 비추어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고분자, 그럼 고분자가 있다면 저분자도 있다는 말인가? 아주 단순한 분자에서 조금 복잡한 분자로 나가는 걸 고분자라고 하는 거 보죠?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분자죠, 뭐. 고분자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니까 분자에서 세포로 이행하는 단계가 그래도 더 큰 중요성을 지니는 것이 아닌지는 생물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우리의 핵심 질문은 이렇다. 모노가 생각하듯이 모노가 생각하듯이 창조 신비주의, 창조 신비주의에 대한 거부가 동시에 세상의 창조자이며 주제자인 신에 대한 거부를 불러일으켜야 되는가? 창조 신비주의에 대한 에 대한 거부. 그러니까 이런 건 뭐 아주 신비스러운 게 아니라 뭐 당연하다. 뭐 그렇게 이상한 거 아니다. 뭐 그런 입장이잖아요.
창조 신비주의를 거부한다는 것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창조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는 아니다는 뜻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분자생물학 즉 소견을 근거로 분자에서 미생물로 가는 그 과정에 신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소견을 근거로 신의 존재를 배제할 수 있다는 가정도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네, 아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아이겐은 모노와 맞설 수밖에 없다. 한스큐잉은 아이겐의 입장에 서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겐의 입장에 근거해서 이제 창조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하는 점을 밝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까지는 말할 수 없겠죠. 왜 신의 존재가 언급되어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겠죠. 자, 또 여기 인용한 글입니다. 이 어떤 인용일까요? 여기 아이겐의 책에서 나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책입니다. 다스 슈필이라고요. 여기 각 주가 있는데 책 이름이 다스 슈필입니다. 플레이예요, 영어로. 생명과 사회에 대한 실존적 태도. 생명과 사회에 대한 실존적 태도를 요구하면서 모노는 우연의 역할을 물알론적으로 평가 절상한다. 이것은 합법 즉성의 상보적 관점을 포괄적으로 경시하는 처사다. 필연의 변칙법적 과대평가를 비판하는 것이 명백히 현존하는 필연의 영향력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충 알 수는 있겠어요. 또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겐의 글을 인용하는 거예요. 윤리와 인식은 서로 무관하게 병존할 수 없다는 결론이 여기서 도출된다. 이 점에서 아이겐은 모노에게 동의한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위대한 종교들의 사명으로 이해하지 형벌로 보지 않는다. 자연과학은 신존재 증명에 별 성과도 거두지 못했고 인간에게 신앙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지도 못했다. 윤리는 아무리 객관성과 인식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해도 물질의 형태보다는 인류의 욕구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인간 현상에 윤리적인 요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질적인 또 생화학적인 그러한 작용으로 그게 가능하냐 하는 거죠. 그 물질적 형태보다는 인류의 욕구, 뭐, 욕구라기보다도 욕구하면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뭐 그래도 괜찮긴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그러니까 지금 생물학 이건 다 예, 그 원소에서 분자로 가서 뭐 단백질 가서 뭐 이렇게 쭉 가잖아요. 이게 다 물질의 형태거든. 예, 행태라고 되어 있죠. 형태가 아니라 행태.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이 가는 그런 일으키는 어떤 일들이죠. 그보다는 그 인간만의 그 의지, 욕구에 관계된다. 그 뜻입니다. 나는 아이겐의 편에 설 수밖에 없다. 아이겐.
창조 신비주의의 거부는 세계의 창조자이며 주체자의 거부를 결코 함의하지 않는다. 창조 신비주의 거부하는 건 뭐 이럴 수 있어요. 거의 이건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니까. 무생물에서 생명으로 오는 그 과정도 설명이 가능하니까 거기에 뭐 신이 개입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마라. 그건 다 과학적으로 해명이 된다. 그래서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거부가 창조자의 거부에 결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현상이 인간에게 나타나니까요. 거기까지 됐죠. 우리가 이 한스킹의 이 설명을 대중은 잘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 이상하지도 않고요. 뭐 과학을 너무 신학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법조인들이 가장 잘 알긴 하나 법을 실제 실행할 때 그들이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닌 것처럼 자연과학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거는 일부예요. 그러니까 인간 그리고 세계 전체에서 그 생물학적인 혹은 물리학적인 관점으로 어떤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모든 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제 실존적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건 3장의 4번이네요. 3장의 4번. 그러면 텍스트도 좀 바꿔야 될까요? 여기 3에 3으로 했는데 3에 4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부터는 실존적 선택 이렇게 하는 게 됐습니다. 네, 실존적 선택 이건 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감은 잡히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일단 좀 따라가는 게 낫겠습니다. 신문제에 관한 한 생물학자들의 견해도 여느 사람들처럼 천차만별이라고 언젠가 아이겐이 내게 말했다. 그렇군요. 결국 실존적으로 자기가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설교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단계까지는 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성경과 기독교 세계를 말하긴 하나 어떤 결정적인 사태 앞에서는 되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이건 뭐 어떤 비합리적인 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 실존의 문제입니다. 앞서 생물학의 두 거장이 아이겐과 모노예요. 아이겐과 모노. 개진한 상반된 관점을 곰곰이 되새겨보면 생물학자뿐 아니라 누구라도 실존적 선택에 직면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진화의 과정은 무의미하고 인간은 궁극적으로 고도할 수밖에 없는가? 그렇지 않죠. 진화의 과정이 왜 무의미해요? 구체적 삶의 무한한 개별적 다양성에서 무엇이 확연히 느껴지는가? 구체적 삶의 무한한 개별적 다양성. 이 표현이 많은 걸 함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삶. 우리가 각자가 다 살아가는 구체적인 걸 얘기합니다. 어디 회사에 다니고 뭐 결혼하고 혹은 하지 않고 뭐 어떻고 이런 구체적인 삶 이게 매우 다르잖아요. 비슷하게 보여도 다 다릅니다. 한국 사람이 있고
뭐 프랑스 사람이 뭐 네덜란드 사람, 중국 사람이 있는 것처럼 다 다릅니다. 도대체 거기서 우리가 뭘 느끼면서 하는가? 그런 실존적 선택을 우리는 그냥 물질적 현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거죠. 진화의 그 근원, 근간, 근본 목표를 부정하는 사람은 과정 전반의 무의미성과 인간의 총체적 고독을 감수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 물질의 작용이다. 뇌의 그 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뭐 우리가 바르게 산다거나 뭐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다 뭐 물질의 작용에 불과하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에, 물질 이게 분자에서 뭐 미생물에서 세포 쭉 넘어 저 고등 동물의 끝까지 오게 되는 이게 다 기계적인 생물학 그 뭐 우연과 필연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우연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다 물질 작용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삶이. 다르게 살아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에서 고독한 거죠. 고독이야 뭐 실존이니까. 다시 모노의 말이다. 이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침내 천년의 꿈에서 깨어나 자신의 총체적 고독과 철저한 고립을 깨달을 것이다. 그는 이제 자신이 낯선 우주의 변방을 집시처럼 떠돌고 있음을 안다. 이건 모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도 다 인정하는 바죠. 이 말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우주는 그의 음악에 귀먹고 그의 희망과 고뇌와 죄악에 무심하다. 이런 관점들이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벌어지는 비인간적인 일들과 어,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는 인간의 운명, 이런 걸 보면 도대체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이 의지와 상관없이 우주가 막 돌아가는 것 같은 거죠. 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고백하건대 내가 보기에 이것은 희망도 합리성도 없는 시각일 뿐이다. 철저하게 무의미성, 그 고독, 아, 방향상실 이런 데 떨어지는 거죠. 생물학의 깊이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철학도 그럴 수 있고요. 한스킹은 이건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볼까요? 진화의 근원, 근간, 근본 목표를 긍정하는 사람은 모르는 걸 부정했고요. 어떤 목표가 없다. 그냥 우연과 필연의 그 어떤 연속성 속에서 이렇게 우주가 진행하고 우리는 그의 하나의 부속품이다. 부정하는 거죠. 이걸 긍정하는 사람은 전체 과정과 자기 존재가 지니는 근본적 유의미성의 근거를 과정 자체에서 찾으려 하지는 말 것이나 말 것이나가 아니라 않을 것이나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이 이상하네요. 않을 것이나 이렇게 맞겠죠 이게? 읽은 것을 잠깐 해놓고 적어도 그것을 신뢰하며 전제할 수는 있겠다. 유의미성의 근거를 과정 자체에서 해주려고 하지는 않지만
그 의미를 신뢰하고 존재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아이겐의 의문이 풀릴지 모르겠다. 아이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음, 아이겐. 잠깐, 책 다스 슈필인가요? 다른 책인 것 같아요. 각주 23번. 아이겐이 쓴, 아이겐과, 맞네, 다스 슈필, 빈클럽. 둘이 같이 쓴 다스 슈필 그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관련성을 인지한다 해도 왜 무언가가 존재하고 무는 존재하지 않는가? 이건 정말 오래된 질문. 철학에서 늘 붙들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라이프니츠에서 시작됐는데 아마 비슷한 질문은 그 전에도 많이 있었겠죠. 이걸 더 구체화한 사람이 라이프니츠 같아요. 얘는 여전히 답이 없다. 우리가 모르는 거죠. 내가 2부 5장에서 대답하려던 질문이다. 앞에서 나왔던 질문입니다. 무신과 무신과 무임이 없다는 거죠. 그냥 물질의 기계적 작용에 불과한 거니까. 그 모노로 대표되는 그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이거를 내세우는 포스트 모더니즘 예언자들에 대항하여 그래도 리들처럼 RIDL 과학의 혼란과 신뢰 충만한 긍정의 필요성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생물학자들의 생각보다 많지 않을까 한다. 그 리들의 책 스트라테기 대어 게네시스 창조 창세기의 전략 뭐 이런 겁니다. 창조의 전략 이런 책이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무신론자, 기계론자, 이론론자조차 빅뱅 이전 세계의 원인에 관해 문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의 과학으로 말미암아 혼란에 빠져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신론자, 기계론자 비슷한 겁니다. 이론론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넘어갑시다. 과학으로 말미암아 혼란에 빠져 있으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전 같으면 그런 혼란을 어리석게도 곰숭배, 토테미즘이죠. 토테미즘, 곰숭배의 원인으로 비웃었으리라. 유치하다 이제 생각한 거겠죠. 너희들 곰 숭배자들처럼 이 과학 시대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일 뿐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단언하건대 형이상학적 전제 없이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음, 형이상학적 전제, 메타피지컬 전제. 물리 세계를 넘어서는 어떤 체계에 대한 거거든요. 그거 없이 아무도 생각할 수 없다. 사유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건 확실하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사건들 저편에 있는 형이상학적 기대 없이는
같아죠. 형이상학적 전제를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죠. 자연과학자들이 자기는 뭐 아무 전이해가 없어. 나는 있는 사물 자체를 물리적 현상, 생물학적 현상을 그냥 직관하고 연구할 뿐이야. 그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이미 알려진 사건들 저편에 있는 형이상학적 기대 없이는 한 발짝도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다. 음,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그에게는 형이상학적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물리학, 생물학을 배우면서 그게 들어있는 거죠. 신앙과 그 자녀인 종교, 철학, 세계관은 모든 문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불가이한 것들을 설명하는 데서 신앙은 대체불능의 틀을 제공한다. 자, 이렇게 리들이 얘기했다고 하네요. 이해가 되죠? 자, 우리는 좀 더 깊이 천착해 가야 되겠다. 합니다. 다음에 4장 생명 친화적 우주는 왜 하나뿐인가? 네, 이것도 재밌겠습니다.